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8월 6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주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밖에는 벌레들도 굉장히 시끄럽게 울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공사 소리도 나고요. 제주도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할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작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도 좀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도 한번 보고 오늘부터는 좀 좋은 중요한 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은 좀 무조건 좀 필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도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전 시황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주제로 한번 글을 적어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고, 시장의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추이와 주요 기업 실적, 그리고 시총 1조 달러를 이뤄낸 애플의 주가 등을 주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지탱해온 것은 뭘까? 2분기 실적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S&P 500의 기업의 70% 이상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미국 증시는 많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다우산업 지수의 주간 차트 아주 중요한 박스권 상단 위치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는 살짝 돌아 나간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요. 자, 넘어가서 반면 우리 시장은 어떤가요? 우리 시장은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된 가운데 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현재 하향 추세인 것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집계되는 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05개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요, 시장 예상치가 이 48조 이 3,643억 원으로 집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42조 1,855억 원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3개월 전에 시장 예상치인 49조 9,611억 원은 물론 1개월 전 48조 9,899억 원에 비해서도 감소한 규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었지만 이 3개월과 1개월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이제 하향 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분기 대상의 기업, 분석 대상의 기업이 56%인 한 115개사가 3달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감소하거나 적자 전환 아니면 적자가 더 확대됐다라는 것이고, 좀 넘어가서 보면은 그러나 이 최근의 코스피의 깊은 하락은 실적을 이미 선반영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식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선반영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건데, 그럼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면 지수도 좀 다시 기분 좋게 상승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3분기 실적 역시도 아직까지는 점점 좀 예측 실적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면은 지수도 당연히 뭐 상승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감소하고 있다. 그것이 좀 이제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 어디까지의 실적을 주가가 선반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적의 기대치는 다소 내릴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차피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지수 그 자체를 좀 민감하게 주시해야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변동성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이 변동성이 좀 연결될 예정이니까요. 너무 이제 급하지 않게 좀 차분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또 좋은 투자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의 이 주간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서 좀 지지를 좀 받는가 하는 좀 애매한 모습이 좀 나오는데, 자, 오실레이터는 살짝 아직은 이제 음선이지만
살짝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진행할 책은요. 저희가 그 예전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적립식 ETF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관련한 책을 저희가 꼭 읽어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몇 번을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그 책을 한번 좀 같이 읽어드리면서 뭐 사진도 같이 보고 앞으로 그런 좀 이제 통계 자료들이죠. 통계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이 적립식 투자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책은 이 책입니다. 이거 미래에셋 그 대우죠. 미래에셋 대우 그 직원들 교육용 자료로 나온 책인데 시중에도 판매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너무 쉽고 재밌어서 그냥 뭐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왜 꼭 읽고 적립식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적립식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적립식 투자가 지나가는 그 기간 2년, 5년, 10년 이 과정을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1년 차와 뭐 2년 차 아니면 2년 차에서 3년 차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하향으로 꺾여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적립식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도 좀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제목에서 보면은 자, 적립식 투자의 5가지 기본 원리 아주 이제 기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진행해 볼 내용은 적립식 투자는 적립식 투자는 잃지 않는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글씨가 좀 엉망이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립식 투자는 잃지 않는 게임이다. 요거를 한번 좀 같이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저희 회원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적립식 투자에 대한 확신과 마음에 대한 안정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쪽 꼭 읽어보시고 한번 책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1차 년도 1차 년도에 1000만 원을 펀드에 투자했는데 운이 좋게도 여기서 이제 100%의 수익을 올려서 원금과 수익을 합해서 2천만 원에 이제 됐다라고 보면 이제 가정을 한번 하고요. 그 안타깝게도 그런데 다음 연도에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마이너스 50%를 이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면은 다시 2천만 원이 되려면 3차 년도에는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려야 할까? 요거는 너무 쉽죠. 언뜻 보기에는 50%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50%의 수익률만 올리면은 2천만 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100%의 수익을 올려야지만 2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고 2천만 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다시 마이너스 50%가 났으면 색을 좀 바꿀게요. 다시 마이너스 50%가 났으면 이 1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1천만 원이 다시 2천만 원이 또 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이 필요하죠. 그래서 흔히는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이 100%의 수익은 마이너스 50%와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를 두고 이런 공식 그러니까 플러스 100%는 마이너스 50%와 같다. 이 법칙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이 이 100% 수익과 마이너스 50%는 같다라는 이 법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요. 수익 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 관리가 아니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그 다음 해에 돈을 까먹으면은 그냥 도루묵이 되는 탓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가로 꼽히는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 아저씨도 돈을 벌기 위해서 두 가지 규칙을 항상 잘 지키라고 조언을 하죠. 첫 번째 규칙이 뭔가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죠.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제 1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돈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관리보다는 손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제 조언이 의미하는 바는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쫓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여나가는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이 수익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것이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잃지 않는 게임을 하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 적립식 투자란 간단하게 말해서 평균 가격으로 주식을 나눠 사는 방식이고, 이 적립식 투자를 영어로는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주식을 사들이는 비용을 평균화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사람에 따라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 아니면 뭐 정액 투자법, 뭐 적립식 투자법 등이라고 이제 하는데, 필자는 이 표현이 딱딱하기는 하지만 그냥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이 원래 뜻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 평균 가격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만약 이 갑돌이라는 이 사람이 매월 20만 원씩 어떤 회사에 주식을 적금식으로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주가가 2만 원이기 때문에 갑돌이는 총 10주죠. 20만 원 넣기로 했으니까요. 총 10주를 매입했고, 그런데 둘째 달에는 주가가 폭락해서 5천 원으로 떨어졌다. 5천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 매입의 수량은 40주로 늘어나죠. 그리고 셋째 달에는 주가가 크게 반등해서 4만 원으로 됐을 때, 그때는 주식 매입 수량은 5주에 불과하겠죠. 네, 5주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주식을 계속 매입하면은 결국 갑돌이가 산 주식은 전체 가격은 어떤 이 회사, 만약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미래회사라고 했을 때 이 미래회사에 대한 평균 매입 가격이 될 것이고요. 3년 동안 사들였다면 3년 동안의 이 매입 가격이 될 테고, 10년이라면 10년 가격 동안의 평균 매입 가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립식 투자는 자신이 선택한 투자 기간 동안 평균 매입 가격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자, 근데 갑돌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돌이는 이 3년 뒤에 수익이 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그 시점에 되니까 손실이 발생해 버린 것이죠. 갑돌이가 매년 3년간 평균 매입 가격은 1만 원, 이제 이제 1만 원 정도가 됐는데, 주가는 안타깝게도 6천 원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봤을 때, 수익률로 표현하면은 무려 마이너스 40%의 어떤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근데 여기서 갑돌이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한번 고민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마 이 예를 든 갑돌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선택 사항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것.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가장 좋지 않은 의사결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둘째는 불입을 중지. 그러니까 팔지는 않고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추가로 더 매입. 자, 추가 매입.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좀 보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어떤 의사결정이 좀 합리적일까라고 보면은 결론부터 이제 책에서 말하자면은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면은 주식을 계속 사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의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주가가 쌀 때 계속 사서 쌓아놓는 방법으로 향후 시장이 좋아진다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사놓은 평균 가격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시기가 오면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평균 이제 회귀 법칙이죠. 이 평균 회귀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평균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하락 압력이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떨어지면은 이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장기적으로 평균값에 수렴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적립식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말해 평균 가격에 사놓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시장은 언제인가는 내가 사놓은 평균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것임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이다라는 거고, 이 아마 많은 분들 옛날부터 주식을 해왔던 분들이라면은, 아이고, 2007년 이 서프라임 사태를 통해서 적립식 투자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적립식 투자에 펀드한 이들마저 대거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환매를 통해서 손실을 확정한 사람들도 있고, 첫 번째 방법이었죠. 아주 좋지 않은, 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두려움에 불입을 중지한 두 번째 방법, 중지한 이들도 있고, 손실을 봤지만 계속해서 불입했던 이들도 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들 중 투자자들이 손실을 더욱 줄이고 더 나아가 원금을 회복하거나 수익을 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시장이 손을 들어준 사람은 펀드에 지속적으로 불입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적립식 투자는 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법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데 포인트를 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을 버는 게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을 추구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산 평균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 찻집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아시아 최고 재벌이자 부자로 성공한 이게 옛날 책이니까 이 청쿤그룹의 이 리카싱 회장은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최고의 재주는 참을성과 인내심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그냥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이 말을 적립식 투자자들에게 적용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참을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이 책의 이 첫 번째 이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은 안 될 게, 이 적립식 투자는 단기간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장기간 하는 싸움이다라는 건데, 이것을 일반 개인 주식 투자로 대입을 해서 주식 투자와 펀드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주식 투자와 펀드는 다른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그러면 계속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계속 맞추면 내가 물린 종목도 언젠가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와
펀드,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펀드, 물론 주식형 펀드로도 이제 펀드를 할 수 있겠지만 주식을 한다라는 건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펀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월 적립을 불입해 나가면서 시장 평균 가격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냥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그냥 막 심리가 무너지면서 계속 매입하는 거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물타기랑 이 적립식 투자의 개념을 똑같다라고 보시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괜히 잘못했다가 그리고 이제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을 물타기 하면 그쵸? 뭐 결과는 뻔하죠. 물타기 해서 그냥 하락만 더 있고 더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뭐 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몇 년 동안 머무는 사람이 이게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펀드는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개별 종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적립식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적립식 ETF죠. ETF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쓴 책도 아니고 아주 좋은 책을 또 미래에셋 대우에서 또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번 꼭 이제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 책을 좀 이제 꾸준하게 통계하고 같이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이 책만큼은 한번 꾸준하게 아주 필독을 해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